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박스 열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부산 서울 후보 낼까? 이 주제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현직 의원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얘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앞서 출연자가 인권위에 그 고소인이 진정을 했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인권위에서 입장이 나오기로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 정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지 이 부분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홍천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는 사실 오늘은 이 박 전 시장 관련해서 공식적인 지도부의 발언은 없던데 네. 내부적으로 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 논의하는 게 있습니까? 어저께 우리 이해찬 대표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위로 네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아, 예, 예. 어저께 장례 절차가 끝난 만큼 네. 좀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저께 네네. 끝났으니까. 예, 예. 근데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그 피해자 중심주의 네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피해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 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 차원에서 2차적인 가해가 없도록 최대한 유의하고 네. 또 재발 방지 또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주도적으로 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저께 예. 장례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네네. 지금 무슨 대책을 완결판을 내기에는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미래통합당은 어떤 대책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우리 조홍천 의원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네. 조홍천 의원님은 피해 여성, 피해자 이런 말씀을 쓰셔요. 예, 예. 그런데 어제 이해찬 대표의 사과문을 보면은 예. 피해 호소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직도 그 여성에 대해서 피해자로, 피해 여성으로 이해찬 대표는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진정한 사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대표의 이해찬 대표의 각성을 촉구하고요. 예. 지금 통합당은 이번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경찰의 수사 상황이 유출된 것이 확실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 여성을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러고 경찰에서는 유일하게 청와대에 보고만 했다고 그러는데 네. 박원순 전 시장께서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산에 가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추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경찰의 수사 상황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박원순 전 시장한테 전달이 됐는가. 그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2차 피해. 2차 피해가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공간에 들어가면 소위 대통령을 지지하는 핵심 세력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2차 피해를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 이것이 강구돼야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지금 행안이나 여성가족위를 빨리 열어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이 문제를 확실히 국민 앞에 밝히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국정조사나 특검까지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이 내용은 앞으로 이제 경찰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좀 경찰 수사 상황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진상조사 결과를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직 날짜는 많이 남았다 하면 남았을 수 있지만 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어차피 두 분 모셨으니까 다음번 재보선에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느냐. 일단 핵심 광역단체장 지금 두 곳, 서울과 부산이 공석이 된 상태인데 민주당이 일단 후보를 낼 수 있을지 말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아요. 일단 조홍천 의원님, 네. 민주당,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다음번 보궐선거 때 후보 낼 수 있습니까? 부산시장 재보궐에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까지는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예. 서울시장 재보궐까지 합쳐져서 예. 이미 후보를 내지 않기에는 그 재보궐 선거의 사이즈가 크기가 너무 커져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1,000만 시민을 관장하는 서울시장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정당, 과연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지 않을까요?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 의문이 있고요. 결국은 현실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데 국민과 당원들에게 당헌이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내는 게 맞을까요? 안 내는 게 맞을까요? 라고 그 뜻을 물어보고 네네. 만약에 내는 게 맞다라고 결론이 나면은 당헌 당규를 당헌 당규에 배치해서 후보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에 대해서 명백하고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후보를 안 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하시면서 방금 당헌을 말씀하셨어요. 뭔가 귀책 사유가 민주당에게 있을 때 다음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 이거 고쳐서라도 의견을 묻겠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제 헌법을 바꾸는 거죠. 당의 헌법을 바꾸는 건데 참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이 당헌 96조 2항은 2015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 그때 김상곤 혁신에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당대표 하실 때 이 당헌 당규를 만들었는데 아주 딱 나와 있습니다. 이번 상황하고 똑같아요.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네. 당헌 당규에 딱 나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징계를 했었죠. 예. 그때 당헌 당규에 규정을 들어서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할 때는 당헌 당규를 갖다가 뭐 아주 금과 억조처럼 생각하고 이번에 선거가 좀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헌 당규를 지키지 못할 것 같다 하는 것은 좀 이중적 태도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안희정 전 지사 때도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거돈 부산시장 건 그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인데 네. 안희정 지사 때도 사실은 원래 공천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당헌 당규에 재보궐에만 적용이 된다. 그때는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예. 본선거였기 때문에 예. 우리는 후보 내도 된다고 그때도 냈거든요. 예. 잘못을 해서 그 반성 차원에서 국민 앞에 사죄드리는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 당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 그때마다 핑계를 대서 그때마다 현실적인 이유를 대서 계속 공천하게 한다면은 그런 당헌 당규는 왜 만드는 것이며 예.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이미지 말로만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해놓고 행동으로는 전혀 보여주지 않는 이게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의혹에 가져오기 때문에 비해서 실력이 못 따라갔다. 자인하고 반성하고 하는 거죠. 역지사지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저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물론 미래통합당 당헌 당규엔 그게 없습니다만은 탄핵을 어쨌든 당했던 그 당에서 그러면 대통령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헌 당규는 없더라도 정신은 똑같은 거니까 얼마나 진솔하게 국민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사죄하는가, 사과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게 또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정도로 그냥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그 당헌 당규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것들을 규정하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로남불이거든요. 항상 깨끗한 척하고 항상 잘하는 척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실제로 행동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헌 당규를 지키지 않을 거면 그런 걸 현실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네네. 저는 이번 기회에 국민들께서도 민주당과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지난 총선 때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공수처법 통과시켜놓고 결국은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정의당이 완전히 어떻게 좀 아웃사이더가 되게 돼버리는 그런 식의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불신받는 그런 그 행위들을 이제 중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지금 좀 전 조국천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내년 4월 7일에 열릴 재보선이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정말
뭐 사실상 뭐 대선 전초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모레죠. 모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이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서 재보선은 한층 더 이제 규모가 커질 수 있는데 정천 의원님 이제 검사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뭐 좀 이 내용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사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지금 이 사건을 넘겼는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면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닐 것 같은데 전원합의체로 넘겨서 대법원이 판결을 한다. 이거 어떤 의미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이게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고 아, 예. 후보자 토론회에서 네네. 상대방이 질문하고 공격해오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하는 과정이죠. 네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미리 원고 써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게 만약에 허위사실이라면은 죄질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건데 네. 토론회에서 어떤 공방이 일어날지 모르고 애드립으로 계속되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자기 방어하는 거. 네. 또 그중에서 어떤 사실에 대해 가지고 미처 얘기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 예. 뭐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하면 이거 허위사실 아니냐? 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고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어쨌든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다는 거. 네. 물론 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판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예단하는 거는 저 법원에 대한 그 법원을 조정하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아, 예, 예.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네네. 어쨌든 이런 사건 아까 뭐 앵커께서도 뭐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소부에서 전원 합의체로 갔다는 거는 소부 대법관 내분이 의견 일치를 못 봤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쟁점이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면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다는 거는 그만큼 논쟁이 심했다는 거고 그러면은 전원 합의체로 갔을 경우에는 유무죄가 뒤바뀌는 경우가 충분히 예상될 수가 있다. 그리고 유무죄가 뒤바뀌지 않더라도 네네. 100만 원 이하면은 당선 무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과연 이 행위가 예. 없었더라도 당선될 수 있었냐 이것 때문에 당락이 뒤바뀌었냐는 것이 사실은 100만 원 이상으로 가느냐 이하로 가느냐 양형에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지사가 2위와 상당한 격차를 가지고 당선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무죄가 뒤바뀌지 않더라도 당선 무효는 그대로 유지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예. 즉 파기환송으로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우리 정청 의원님은 그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미래통합당은 경기도지사 선거를 준비하고 있나요? 물론이죠.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네. 당적인 통합당이 없으면 벌써 재판 끝났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일단 이현수 의원님의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의견이라는 부분 뭐 분명히 지난 말씀드리고요. 20대 그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서 그 선거법 재판 결과를 양당을 보면 이게 좀 우리가 차별적 법치주의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당 의원들의 그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재판은 엄격했고 상대적으로 여당 의원들의 재판 같은 것도 굉장히 쉬웠는데 이재명 지금 지사에 관한 일이 좀 그래요. 이게 지금 분명한 사실이 이렇습니다. 팩트가 이렇습니다. 당시 김영환 후보자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예. 분명한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답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1심, 2심 모두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1심은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실이 없다라는 차원에서 무죄를 했고 2심에서는 그 과정 전체가 팩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건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 사실을 왜곡할 정도에 충분히 이뤘다 해서 2심을 유죄로 했거든요. 대법원에서 사실은 이 경기지사라고 하는 것, 이분이 대권 후보자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전원합의체까지 열어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는 거지 법리적으로 문제는 저는 이것은 이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금 보궐선거에 크게는 지금 부산, 잘하면 경남까지 그리고 서울, 잘하면 경기까지 이렇게 네 군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후보들이 지금 각자 캠프들을 열어가지고 열심히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야당은 이렇게 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통합당 입장, 오늘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요. 내년 재보선 선거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사망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 국민들의 인식도 그렇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소위 부동산 문제 등등 민심이 굉장히 고약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흐름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갖다 강구해서 일반 국민 시민들에게 상당한 호응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비교적 좀 낙관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공석이 된 서울시장 자리, 부산시장 자리 이미 확정된 것 외에도 조금 더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야당에서는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까지 살펴드렸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